우리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코스닥은 에코프로 MSCI 편입 영향권, 그리고 미국 증시는 현재 CPI 영향권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MSCI 편입 발표는 금요일이긴 한데 이거는 거의 뭐 확정이나 마찬가지고요. CPI는 이제 우리 시간 목요일 밤이면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전면에 나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번에도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특히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 마감이었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도 상당히 방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코스피 2600, 코스닥 900선 사수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유가 일단 뭐냐면은 이번 CPI 예상치가 갑자기 쑥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3.1%였던 게 이번 주 초에 3.2%로 슬그머니 올라오다가 현재 3.3%까지 컨센서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3.0에 비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게, 그것도 0.3%면은 10배 가까이로 꽤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것도 역시 전달 대비 0.2%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연준이 그렇게 때려잡지 못해서 안달인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FOMC 금리 인상이 추가될 우려가 있죠. 이게 바로 닉 티미라우스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월가 주요 하우스들의 전망치인데, 쭉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진짜 대부분 올렸고요. 바클레이즈가 3.1%로 최하단이고, 파이퍼 샌들러는 3.4%로 최상단. 근데 둘 다 뭐 월가에서는 쩌리급 아니냐. 그래서 JP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세 개 기관을 보면은 두 곳이 3.3%고 한 곳이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 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리서치 본부장 빌 머츠가 오늘 CNBC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올해 2023년 들어서, 그리고 최근 이 썸머랠리 증시에서는 더더욱 그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하락하는 걸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도로 반등이 나올 경우 어떤 반응일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다. 뭐 떨어지는 럭비공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다음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베로니카 클라크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도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희망 회로는 뭐냐면은, 다행히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연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연착륙 기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번 CPI 재상승 이거 하나만으로 이 올해 금리 인상 추가 확률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복이었는데 소중한 구독자님들 계시는 곳에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런던 고라니가 쏜다 부산 오프 모임은 별 탈 없이 잘 끝낸 겁니다. 자, 제가 초전도체 전도사로 나선 지 한 달째인데요. 결국 이제는 댓글에 너는 초저지능체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뭐 제가 배터리 아저씨 비난했던 업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이 매일매일 초전도체 글로벌 업데이트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우선 이틀 전에 그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었다, 게임 오버다, 더 이상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때려버렸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어젯밤에 중국 측에서 제대로 된 반박이 나왔는데, 다시 이 LK99 제조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나왔지만, 지난번 베이징대 구라 판명된 건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과학계에서 큰 서포트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 이름부터가 미국산 초전도체 있잖아요. 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여기 차트를 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한 번의 시세 분출은 이미 나온 뒤에 지금 단계에는 남량 특집 내지는 담력 테스트 느낌이 강합니다. 어쩜 이렇게 그 K증시의 서남이라고 있는데 그 차트하고 비슷한지, 참 이래서 차트라는 게 철저하게 데이터와 통계로 뭐 구성된다고는 하지만 또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게, 이걸 구성하는 그 기반하는 참여주들이 다 인간이니까요. 그럼에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첫째, 이번 LK99는 초전도체가 맞다. 그리고 검증은 한전에너지공대에 맡겼고 샘플 이미 보냈고 협조하고 있다. 또 지금 전 세계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잡아 돌리는 이 리플리케이션, 즉 검증은 과거지사일 뿐이다. 우리는 기업이고 기존 검증에 휘둘리기보다는 이후 고도화 연구와 상용화에 집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퀀텀 측에서 오늘 추가된 게 8월 말에 공개 시연을 하겠다. 바로 이게 승부수입니다. 이러면 또 황우석 박사 케이스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시간 끄냐 이건데, 이미 지금 이 LK99에 대한 찬반 양론의 양상은 어떤가 하면요, 그 영화 로키 거기 이제 1라운드부터 완전히 그냥 난타전으로 서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가지고 한 7라운드 넘어가면은 그때는 정말 서로 완전히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때리고 맞고 뭐 특별히 피하지도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온몸이 완전히 아드레날린으로 범벅된 그런 해탈의 경기가 지금 이 LK99 검증 국면에 묘사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부터 유일하게 샘플도 받아가지고 검증에 나선 한전 에너지 공대 측의 입장이 요게 조금 저는 그 아리송한데, 일단 여기서 팩트하고 뇌피셜을 정확하게 구분해 볼게요. 이 LK99 샘플을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박막으로 만들어서 상온 전기 저항이 최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정말 0으로 수렴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게 한전에너지공대 측의 팩트고요. 다음 이제 뇌피셜은 여기 그 담당 연구팀원 한 명이 익명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입장 표명 보니까 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매우 저렴하면서도 상온에서 저항이 매우 낮은 신소재이기만 해도 응용 분야는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반응이, 그럼 이 LK99는 맥시멈 슈퍼컨덕터, 미니멈 하이퍼컨덕터 이거냐?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면은 초전도체가 맞고,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기본 고전도체 정도는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해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미묘하게 동서양으로 편이 갈리는 게, 미국하고 영국을 비롯한 이 서양 쪽 연구진은 애써 조금 이 실험 성과 LK99에 대해서 좀 격화시키려는, 약간 무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대신에 중국은 또 어떻게든지 이거 살려보겠다는 그런 쪽이죠. 근데 인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간 중립에서 회의적 사이 정도? 이 정도였다면은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인도 국책과학연구소 CSIR의 아와나 박사가 내가 직접 이석배 김현탁 교수하고 연락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공개된 레시피 외에 실험에 또 다른 꿀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매우 협조적으로 이걸 알려줬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다시 실험 중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왜 LK99 실험 재현이 실패했었는지 서서히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레시피 외에 뭐가 또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 먹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국 끓이는데 아무리 해도 집에서 먹던 맛이 안 나면은 결국 그때 이제 라면 스프 처방이 최고잖아요. 그런 격으로다가 그 라면 스프에 해당하는 뭔가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퀀텀 연구소 두 박사님들이 우리가 이미 특허를 출원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상온 상압 그 조건 더하기 전류를 흘려줘야 초전도성을 띈다는 건데, 이걸 의미하는 것 같다고들 지금 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초 논문하고 또 같이 올린 그 증명했다는 영상에서는 전류를 흘리지 않고도 그 LK99가 위로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저 인도 아와나 교수 코멘트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는 게, 아니 전류를 흘려줘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반자성체지 초전도체가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어요. 그럼 과연 논문에서 공개한 레시피랑 특허 내용이랑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 논문에서는 분명히 전류를 흘려야만 초전도성을 띈다는 이런 조건이 없었고, 반면에 특허 내용에는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외부 검증 단계에서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이제 와서 전류를 흘려야지 이렇게 지금 조건을 어사무사 추가했다는 게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이 LK99 검증 요구를 거절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외신을 또 볼 게 있는데,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자본과 중국 기술의 만남을 완전하게 파토놓겠다는 법안, 일명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법에 마침내 오늘 새벽 4시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들어가는 2차 전지도 포함될까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당초 초안에서 약간 물러선 정도로 3개 분야만,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렇게만 딱 대상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라.
그리고 그 후에도 정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벌금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미국 정부가 강제 집행한다는 사실. 참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정서로는 대단히 강경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하이테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어디를 갈까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K증시로 오면 너무나 땡큐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던 찰나에 슬그머니 백악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번 주 초에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 초안이 마련됐다는 발표.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는 미국과 대만 간 수출입 세관 절차 간소화, 다음 부패 척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서로 더 많은 정보를 오픈한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양국 기업들의 규제 해소 지원, 이렇게인데요. 이거 셋 다 중국이 들으면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 투자 규제로 오면은 여기도 이제 세 가지인데, 반도체는 워낙에 뭐 대만 반도체 그 TSMC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그렇다 치고, 양자 컴퓨팅은 뭐 안 그래도 IBM하고 엔비디아 이쪽에서 선점 효과가 큰데 요걸 이제 중국에서 따라오려는 거를 이제 바로 발 걸어서 잡아뜨리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쪽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거의 자강두천인 그런 상황인데, 아시죠? 자존심 강한 두 천지에서 자강두천. 근데 그런 만큼 중국 돈줄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견제하겠다, 이런 미국의 방식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워낙 전기차 전환에 완전히 그냥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당장 미국이 아쉬워서 빼버리려는 것 같고요. 다음 또 외신 하나 볼게,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인데요. 보통 연기금이나 이제 서양에 주로 많은 신탁 이런 것은 대부분 패시브에다가 장기 투자를 추구하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도 뭐 말로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뭐 하도 마바라들이 장사 미천으로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들어본 게 이제 익숙한데, 이런 그 장기 투자 기관들이 장기 투자 한답시고 그냥 뭐 사놓고 백날 첫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정말 고액 연봉자 운용력들, 펀드 매니저들 다 들여다 놓고서 수시로 리밸런싱도 하고 비중 조절하고, 심지어 워런 버핏도 TSMC 같은 거 한 6개월 들고 있다가 뭐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싶으니까 그냥 냅다 팔아버리잖아요. 하여튼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런 장기 투자에 있어서도 세상의 변화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5가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인구 구조. 이거는 뭐 전 세계의 고령화, 그리고 세수 부족,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제 에너지 공급.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신무기화가 됐다. 이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도 결국 그 판도가 안 바뀐다. 그 다음 부채. 이것도 이제 인구 구조랑 연관이 있는데, 이제는 뭐 부채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다음 인플레이션. 이것도 이제 전 세계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감소, 임금 인상, 여기서 이제 오는 거고, 다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2차 세계대전하고 우리 한국전쟁 끝나면서 앞으로 중동이나 뭐 이런 데 국지전 말고는 제대로 된 전쟁은 안 터질 줄 알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야, 인간의 욕망이 살아있는 한 전쟁도 뭐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제일 메인같이 저는 보이는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탈리아 정부가 커다란 빨대를 지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세금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세수 감소랑 부채 고령화, 이거를 한 방에 날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세 가지 다 이탈리아의 지금 현재 당면한 그 현실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최대 40%에 달하는 일명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안 그래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스페인, 헝가리,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그래, 그 정말 리버럴리즘의 유럽 국가대표 이탈리아가 먼저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도 이거 선거에 도움된다고 하면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건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 유동성 왕창 풀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반면 서민들은 고물가로 고통받고 반대로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잖아요. 근데 이 횡재세를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조세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야채를 저기 산지에 가서 트럭으로 밭대기 해다가 다 보고 도저히 못 팔겠는 거는 뭐 싸게 그냥 넘기고 품질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씻고 잘 다듬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판다. 이거는 그래도 마진을 남길 명분이 있는데, 가게 점포문을 앞뒤로 뚫어놓고 앞에서는 도매만 한다고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씩 들여다가 바로 뒷문으로 옮겨가지고는 소매로 포기당 15,000원에 판다.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영업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횡재세를 국내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데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당초 이제 은행하고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제 민주당 쪽의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증권사, 증권방송, 그리고 각종 마바라들, 또 그리고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으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로 떼돈 번 유튜브 대형 채널들도 다 이 횡재세 부과해야 된다. 요런 주장하다가 저번에 국회 공청회에 초대받은 것도 잘렸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일단 목요일 밤 CPI에 이어서 금요일 밤 미국에서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는 외국인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재반등에 따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기 집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제일 정확한 바로미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 일정 말하는 김에 내일 금요일 일본은 산의 날로 휴장입니다. 우리 식목일하고 비슷한 거죠. 자, 내일 8월 11일 금요일, 먼저 우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일맥상통하는 재료고, 증시에서는 당연히 무인화 그 테마주죠.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좀 비인간적인 게, 직원들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신경 쓰라고 관리하라고 했더니 아예 직원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얘는 좀 그런데, 사람과 짐승을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 뭐 그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한다고 적극 참여하라고 했더니 아예 반려동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진짜 있었다는, 이렇게 사실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가 누구를 위한다느니 뭐 멘토라느니 그런 소리 좀 제발 이제 믿지 좀 마세요. 더군다나 네가 잃어야 내가 돈을 따는 K증시에서는 더더욱이요. 다음 내일 금요일에 드디어 잼벌인지 잼빌인지 하는 정말 부시를 전 세계에 생중계해버렸던 그 2023 새만금 잼버리 피날레로 K-팝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명 K-팝 슈퍼 라이브. 이제 이걸로 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라인업이 보니까 총 18팀으로 뉴진스, 마마무, NCT 드림, 있지, 프로미스 나인, 제로베이스 원 등등 진짜 출연진도 슈퍼 울트라급이네요.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JYP 엔터랑 시젠, 원익, PN이 실적 발표 잡혀 있고요. 그리고 SK증권 스펙 10호가 내일 상장일입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증시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하고 폴드 5 내일 공식 출시일입니다. 다음 내일 금요일 이벤트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월드 로봇 한국 올림피아드가 개최됩니다. 내일 앞에 이제 정부 일정도 보셨지만 여러모로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이 또 겹치네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최대 관문은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PPI랑 함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공개되는데, 이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8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고라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곧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